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자, 오늘은 가와사키의 괴물같은 디자인과 포스를 뿜뿜 뿜어내는 리터급 네이키드 G1000인데요. 남자의 바이크라는 가와사키, 그 중에서 리터급 네이키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남자는 가와사키를 꼭 타야 하는 건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 디자인을 보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가요? 저는 왠지 영화 에리언하고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라는 캐릭들이 떠오르나 싶은데, 디자인이 마치 괴물로 나오는 몬스터들을 보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강인한 헤드라이트와 이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들이 정말 매우 강인하게 와닿았으며, 포스가 엄청 강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헤드라이트 부분은 특히 캐릭터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로 넘어오면 이 라인들이 정말 히드라 같아 보이는데, 특히 탱크 카울이 불떡 솟아 있으며 이 앞쪽으로 매우 근육질적인 빵빵한 라인들을 볼 수 있고, 이 캐릭터 라인들은 정말 날카롭고 강인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크를 45도 사이드에서 바라볼 때 이 포스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디자인이지 않나 싶네요. 후면으로 돌아오면, 후면은 요즘 바이크들처럼 정면 쪽에 강인함과 대비되게 매우 작은 카울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닌자 테날이라는 모델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우 날렵하게 끝이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쪽의 강인함과 이 빵빵한 라인 때문인지 후면에 이런 빈약한 느낌이 왠지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디자인이 히드라를 모티브로 했다면 마치 히드라 꼬리 같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에 조금 더 빵빵한 라인을 주면 디자인 밸런스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기역학적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요즘은 이렇게 또 후면이 되게 얄싹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강인한 포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라인들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진이나 멀리서 바라볼 때는 엄청 커 보이는 바이크인데, 사실 실제로 다가가가지고 가까이서 보고 앉아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아주 작고요.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과장을 조금 더 해본다면은 미들급 바이크보다도 작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 바이크는 실제로 디자인만 보았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탈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접해보니까 생각보다 작고 접하기 부담스러운 바이크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기판과 핸들은 그렇게 와닿는 느낌이 없었어요. 특히 계기판은 사이즈가 워낙 작기도 한데, LCD 창이 그 중에서도 워낙 작아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가 신형 바이크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계기판에 사용된 폰트나 그래픽 처리 등이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RPM 게이지 역시 특이하게 3000 RPM까지는 LCD 창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4000에서 11000 RPM은 위에 별도로 마련된 게이지로 표현되는데, 이게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잘 보이는 느낌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핸들 레버 느낌은 매우 부드러웠었고요. 사용된 레버 재질들이 비싸고 인체공학적? 손가락 공학적? 이런 설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트에 앉아서 라이딩 자세를 취해보면 바이크 크기처럼 정말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무게중심은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함과 낮은 시트고로 인해서 되게 가볍게,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네이키드 치고는 자세가 그렇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핸들은 마치 알차 타듯이 손목이 약간 아리는 정도의 자세를 취해주고 있었고요. 이 시트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몸이 앞으로 스르륵 하면서 밀려나가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트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매우 아픈 점도 아쉽게 느껴졌고요. 니그립은 사기통답게 빵빵하게 제공해주고 있었으나, 이 불뚝 솟아오른 탱크 디자인에 비해서는 이 복부 부분을 지지해주는 각도가 나오질 않아서 몸을 지탱해주기에는 또 부족한 지지양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스텝 위치는 그냥 무난했고요. 너무 높지도 않아서 다리 부분은 매우 편안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엔진의 시동을 켜고 사기통에 이 부드러운 엔진이 돌아가는데, 역시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면 이 사기통을 타야 함을 느끼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주행을 시작하면 초반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 주었고요. 너무 과격하지도 않게 편안하게 출력을 뿜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와사키 리터급 그냥 가와사키를 처음 주행해보는 것이었기도 했는데, 가와사키에 대한 이 오너분들의 뭐 출력 막 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탔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웠었고요. 편안했고, 그렇게 가속감이나 뭐 이런 빠따가 투출나다라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쉬운 엔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즈키 S1000F보다도 출력 면에서는 뒤처지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었고요. 초반, 중반, 후반에 이 토크감이 팍팍 터져주는 느낌을 받기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리터급이기 때문에 이 주는 출력감이 강한 건 맞지만, 뭐 스즈키의 1000cc나 특히 BMW 전에 S1000R이죠. S1000R 탔을 때 정말 엔진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었는데, 그런 엔진들에 비해서는 분명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혼다의 엔진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었어요. 토크감은 5500rpm 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9000rpm까지는 쭉 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의 이 RPM 영역대가 가장 느낌이 좋았고, 가장 치고 나가는 느낌도 좋았었는데, 고RPM 영역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잔진동이 시트로, 정말 이 시트로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엉덩이가 찡하고 아리는 느낌, 정말 간지러웠어요. 잔진동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RPM 영역에서는. 서스펜션은 사실 그렇게 고급적이고 비싼 느낌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전류는 초중반 댐핑량이 소프트했었고, 후륜은 매우 하드한 편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주행 중 방지턱을 넘을 때 전류는 충격을 어느 정도 받다가 후반부에 하드함에 통 튀기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요. 후륜은 안 그래도 딱딱한 시트에다가 너무 이 서스펜션까지 딱딱하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좋지 않아서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았어요. 또한 후륜 댐핑 세팅이 초반과 후반이 매우 하드한 편이고, 중반부가 약간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운 구간 댐핑량이 너무 워낙 작아가지고 도로 잔진동은 잘 잡아주나 고속에서의 잔진동, 특히 엔진의 잔진동도 잘 잡아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천에서는 너무 탁탁 튀겨가지고 불편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은 많이 좋다고 보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서스가 수축되었다가 다시 펴질 때, 그 펴질 때 느낌이 고급적이게 막 찐득하게 펴지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통통거리면서 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바이크의 급에는 조금 안 맞는 저렴한 서스를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서스는 정말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서스 세팅은 딱 시내, 저속 시내 구간, 그냥 초중반 구간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서스 세팅인데, 리터급을 시내에서 타기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고속을 분명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 라이딩에서는 많이 아쉬운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류는 나름 브레이킹 접지력을 가지고 왔으며 칼같이 서주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전류 서스펜션 세팅으로 인해서 착착 아래로 꼽아주는 이 느낌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쏘쏘하다,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륜의 경우에는 ABS 개입이 약간 있어서 밀리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ABS 개입이 뭐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서 후륜도 역시 그냥 뭐 쏘쏘 그냥 만만하다, 이렇게 약간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륜은 엔진 브레이크가 같이 사용하게 될 텐데, 사기통의 엔진 브레이크들은 적당히 잡아주는 이 압력 때문인지 다운시프트를 팍팍 하셔도 슬립이 일어나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적당한 브레이킹 압력을 주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 부분에서는 그냥 만만했다, 쏘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코너링의 경우에는 워낙 가볍고, 특히 핸들이 되게 가벼워요. 리터급 들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편이어서 정말 편안하고 쉬운 코너링이 가능했고요. 특히 시내 단타치기, 이 코너가 가능한 리터급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너링이 너무 편안했고요. 쉬워서 놀랐을 정도였고요. 코너링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다가왔고, 고속에서는 적당한 무게 중심 때문에 그냥 오뚜기처럼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서지도 않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각도별로 코너 기울기를 전해주는 게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너 중 요철을 만나거나 아까 서스에서 말했듯이 서스가 탁탁 튀기는 부분이 있어서 고속 코너링 중에 요철을 만나거나 특히 고속 코너링 시에 서스가 너무 팍팍 튀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만 신중해 주시면은 편안한 코너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와사키는 바이크에 대한 환상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보면 너무 포스가 넘쳐가지고 사실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탈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완전 우쭈쭈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순정적이었으며 마치 늑대의 탈을 쓴 순한 양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와사키를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나 싶었어요. 가와사키 타면 겁도 없고 막 빠꾸 없는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뭐 가와사키 타면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이 다 그냥 헛된 소문이었구나 뭐 옛날 이야기인가 이런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 순정적이었고 오히려 이번 지천을 그냥 입문용 리터급 바이크로 들어오셔도 너무나 무난할 것 같아요. 뭐 100cc 뭐 쿼터급 뭐 미들급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리터급으로 바로 오고 싶으시면 그냥 지천 타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바이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도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바이크야말로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막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촬영도 힘들고 바이크 대여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빠른 시일에 바로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